개봉작부터 다시 보고 싶은 명작까지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바다에 다녀왔거든요. 오, 네. 네, 강원도 고성 바다에서 네. 주말 내내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네. 햇볕도 잔뜩 받고 와서 굉장히 충전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까 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다가 없지? 억울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방전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바닷가에서 그렇게 햇빛도 많이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타셨어요? 저 원래 좀 잘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들 갔다 온 거 맞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어쨌든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 네. 이거죠. 좋습니다. 자,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영화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또 문화시대 와서 네. 좋은 영화 뭘 하면 좋을까 바다를 보면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액션 영화죠. 오, 최근에 발레리나라는 새로운 액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제목이 발레리나인데 액션 영화인가요? 네. 진짜 안 어울리는데요? 근데 발레리나들 보세요. 액션하기 너무 좋은 체력 조건이죠. 당연하죠. 물론 그런데 발레리나는 뭔가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걸 생각했지 액션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또 발레리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그 무대 아래에서 쏟는 그 엄청난 노력, 육체적 고통은 킬러에 버금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존윅 시리즈의 스핀오프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존윅 시리즈까지. 그 존윅 시리즈는 이 세계관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 사실 1편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저것 때문에 저렇게 많이 죽인다고? 이런 생각도 좀. 내용을 생각하면 그래요. 액션은 너무너무 재밌지만 내용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특히 이제 소위 밀떡이라고 불리우는 남자들은 존윅 보면서 그 권총들, 총기, 무기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또 갖죠. 다양한 총기류가 나오고 굉장히 또 현실 반영적이기 때문에 총기류 액션에 있어서는 존윅은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존윅 1편에서 이제 총 4편의 시리즈인데 1편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윅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4편의 시리즈를 계속 거치면서 관객들도 학습을 하죠. 존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킬러 사회의 최강자이고 이 강자가 이제 1편에서는 개인적인 복수로 이제 킬러 사회를 한바탕 흔들어 놓는다면 이제 시리즈를 거치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이 킬러 사회를 지배하는 하이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네. 이들이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킬러 사회를 이끄는 룰과 규칙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들의 명령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킬러들은 무조건 여기에 복종해야 돼요. 만약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죽음으로 처단하는데 이 최고회의를 존윅이 무너뜨리고자 이제 3편과 4편에 걸쳐서 이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4편에서는 드디어 이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편에서는 자유를 찾는군요. 네. 자, 그럼 발레리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액션물인가요? 발레리나는 존윅의 스피노프인데요. 그런가요? 네, 존윅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뭐 혈연이라던가 친분이 있다던가 그런 인물은 아니고 존윅과 일종의 존윅의 동문 후배라고 볼 수 있죠. 네. 존윅을 배출한 킬러 양성소죠. 루스카로마에 입학한 훈련생이에요. 이 발레리나의 주인공은. 네. 이 루스카로마에서 여성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발레 훈련도 받고 동시에 격투기, 총기 다루는 법, 검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거든요. 여기에 주인공 이브가 킬러 훈련을 받는데 이브는 왜 여기에 들어왔냐면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고 어린 나이에 이제 루스카 로마로 흘러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여러 가지 울분들을 갈고 닦으면서 킬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초짜 킬러인 거죠.
이제 훈련생으로서 2부의 모습이 시작이 되어서 첫 미션을 받고 그다음 이제 킬러로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존 윅처럼 어떤 킬러 사회의 최강자, 정점에 있는 인물과는 다른 조금 더 성장 서사를 보여줄 여지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초보네요, 초보. 그렇죠. 초보죠. 네. 그리고 존 윅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또 킬러 사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기 근데 한국 배우들이 나오네요. 네. 일단 그 2부가 맡게 되는 첫 번째 임무가 경호 업무인데요. 네네. 위험 인물의 딸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예요. 그 딸이 이제 소녀시대의 최수영 씨가 이제 그 딸의 역할, 카를라 박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 카를라 박을 지키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악당이 이제 정동 무술 감독님께서 연기하신 캐릭터예요. 정동원 감독이 감독이 아니라 직접 연기를 하십니까? 네, 배우로 출연을 하고 액션도 네. 물론 직접 소화하는데 태권도 스타일의 액션을 좀 가미했어요. 그리고 2부가 이제 첫 미션이다 보니까 얼마나 떨려요. 정동 배우가 여기선 배우죠. 정동 배우가 2부를 압도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굉장히 분량이 적다. 초반에 짧게 등장하고 사라진다라는 점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스포일러 아닙니까? 왜 사라지는 거죠? 하늘로 뿅 했나요? 주인공은 어쨌든 이브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렌 와이즈먼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도 언더월드 같은 작품에서 여성 액션을 했었는데 그렇죠. 여성 액션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2부의 액션은 어떻습니까? 액션 영화 전문가, 액션 오락 영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언더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뭐 세렌디피티 같은 로코몰의 여주인공이었던 케이트 베킨세이를 이제 일약 액션 스타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또 다이하드 4.0 같은 경우에는 이 렌 와이즈먼 감독이 가지고 있는 오락성, 상업성의 어떤 정점을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이하드 시리즈 굉장히 방대한 시리즈잖아요. 많은 사랑도 받고 전통 있는 시리즈인데 이 4.0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렌 와이즈먼 감독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 긴 시리즈에 네. 좀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발레리나라는 존 윅 시리즈 안에 포함된 존 윅이라는 긴 시리즈 안에 포함되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맡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발레리나일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킬러들 얘기인데 여기서 네. 갑자기 발레를 접목하고 발레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스토리로 풀어내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 발레리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액션이나 킬러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 낙차를 좀 이 영화에서는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발레리나 하면 드러나는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2부의 액션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2부가 처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스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2부가 계속 남성 훈련생에게 당연히 힘으로 물리적으로 불리하니까 계속 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정신 차려라. 판을 바꿔야 된다. 너는 여자니까 여자처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대사를 들었을 때 뭐야 지금 요즘 시기에 여자처럼 싸우라는 게 무슨 얘기야 라고 약간 반감을 들 무렵 딱 뒤에 말을 붙이는 게 너는 여자니까 판을 바꿔야 돼. 남자랑 똑같이 싸우면 영원히 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민첩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작은 체력 이런 것들은 스피드로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너의 약점,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걸 공략해야지 남자와 똑같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발레리나라는 이 캐릭터, 발레리나라는 이 배경이 발레리나도 보면 연약해 보이고 가늘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훈련을 썼잖아요. 이 이브가 훈련을 받을 때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발레 훈련을 받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회전 동작을 연습하는 걸 멈추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레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매피는 이브의 어떤 정신적인 무장, 멘탈을 보여주기에도 아주 좋은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옛날에 김연아 선수 볼 때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어쨌건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좀 가늘고 좀 마른 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른 몸으로 사실 그 동작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말라 보이긴 하지만 안에가 근육과 힘으로 꽉 차 있다는 생각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2부가 약간 그런 이미지인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남성 킬러들과 대면 액션을 할 때는 힘으로 밀려 보여요. 근데 이분은 앞서 말했던 강한 정신력, 발레로 무장한 멘탈로 주변에 그냥 손에 집히는 걸 모두 무기로 활용하는 그런 액션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네. 어우, 어떤 액션일지 지금까지 못 본 모습일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존 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아지가 죽으면서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발레리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 이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존 윅도 그렇고 발레리나도 그렇고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 세계에서는 네. 이야기는 그냥 그랬다 치고. 주인공이 많이 화가 났다. 네. 주인공은 이래도 된다라는 어떤 약간의 당위성을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될 뿐이지 이 서사를 강화시키고 주인공의 감정선을 고조시키고 이러는 것에는 영화가 관심이 없고 이 영화를 찾는 관객들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액션. 서사 고민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악당을 더 죽여야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브에게는. 네. 네. 아, 완전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발레리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발레리나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이 딱 이재 기자님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Fight Like a Girl. 에바네센스 K-플라이의 노래입니다. Fight Like a Girl, 여자처럼 싸워라. 영화 발레리나 OST 가운데 에바네센스와 K-플라이의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9003님, 영화 이야기가 마침 제가 좋아하는 액션에다 존 윅의 스피노프라서 영화 발레리나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네요. 극장으로 가봐야겠어요. 시간 날 때. 자, 우리 정도원 감독님은 뭐에 맞아 죽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존 윅 시리즈의 팬들을 위한 장면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럼요. 어떤 많이 나오죠? 한두 개가 아니죠?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킬러들의 숙박 시설이자 킬러들 사이에서 중립지대 역할을 하는 컨티넨탈 호텔이 이번에도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네네. 또 컨티넨탈 호텔이 등장을 하면 그곳의 지배인인 윈스턴과 또 매니저 샤론 캐릭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요. 이들이 이제 존 윅 3편과 4편을 거쳐서 이제 시리즈를 떠나게 되면서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쌩쌩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스포일러 많이 하시네요. 이 정도는 스포일러 아니죠. 그래요? 왜냐면 시간적 배경이 이제 존 윅 3편에서 4편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네, 이 캐릭터들은 당연히 그때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또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존 윅은 안 나옵니까? 존 윅이 당연히 나오고요. 나와요? 사실 보통 이런 시리즈의 스피노프라고 하면 네. 그 원래 주인공 존 윅 같은 인물들은 뭐 회상으로 등장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 대사 속에서만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주 잠깐 뒷모습 정도 이런데 발레리나는 다릅니다. 존 윅의 비중이 아주 크고요. 그래요? 존 윅의 액션 씬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브와 존 윅이 이제 맞붙는 액션 씬도 있어요. 물론 연습으로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요. 진짜로? 네, 이제 복수심에 찬 이브를 존 윅이 막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데요. 근데 복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 윅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브라는 킬러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일부러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이제 덤비는데 존 윅은 그냥 이제 봐주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브의 이제 진심을 알게 되면서 조력자로 돌아서기도 하는데요. 그 둘의 모습이 마치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도 들어서 존 윅 지금 5번째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한번 목 좀 축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하나하나 장면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여기는 액션이 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묘사는 피하지만 이 존 윅 시리즈의 어떤 팬들의 전통
팬들의 놀이가 하나 있어요. 킬 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존윅이 매 시리즈에서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놀이가 있어요. 네. 당연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런 놀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존윅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77명의 사람을 죽이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영화에서 많이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마다 팬들이 다 세워봤었는데 이번에 2부도 당연히 킬 카운트를 했죠.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킬 카운트가 무려 90명이에요. 존윅 3에서 존윅이 85명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90명을 죽였으니까 2부 만만치 않다. 그 부분, 킬 카운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킬러가 아니라 그냥 대량 학살범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발레리나에서 뽑은 키워드 두 번째 영화 만나보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당연히 존윅 시리즈의 첫 문을 열었던 존윅 1편을 골라왔습니다. 네. 이 영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왜 이겁니까? 우리에게 존윅을 소개해준 영화이기도 하고, 이제 4편까지 쭉 보신 분들은 1편을 다시 보면 좀 신기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킬러들이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우리 역시 저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네. 1편이 처음 나올 땐 그렇지 않잖아요. 존윅? 뭐야? 킬러라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초반에는 강도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이렇게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두 번의 죽을 위기를 1편에서 겪는데 그때마다 다른 킬러들의 도움으로 이제 구사회생하거든요. 네. 기사회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존윅이 너무 약하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이제 어제 봤는데 아니 존윅이 저런 강도한테 맞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삼. 근데 1편을 볼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한번 다시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부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발레리나라는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초짜 킬러 2부의 모습과도 좀 겹쳐지면서 2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체드 스타헬스키라는 분이 감독을 맡았는데 네. 이분 자체가 스턴트맨이라면서요?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과 데이빗 레이치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는데요. 네. 이 두 분 다 스턴트맨 출신이고 그냥 스턴트맨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스턴트맨이었어요. 이 데이빗 레이치 같은 경우에는 브래드 피트 전담 스턴트맨이었고 네. 체드 스타일스키는 키아누 리브스 전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에서 함께 그 어마어마한 액션을 키아누 리브스와 만들었고 얼마만큼 이제 키아누 리브스와의 그 신뢰 관계가 돈독하냐면 키아누 리브스가 화제가 됐던 뉴스가 매트릭스 2 촬영 당시에 이제 스턴트를 맡았던 12명의 스턴트 배우들에게 자기 사비로 그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 있죠. 네. 땡땡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서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12명한테 다? 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었고 네. 그 인연이 이제 존윅까지 이어졌고 존윅 2편부터 4편까지는 이제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단독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존윅의 액션은 왜 사랑받는 건가요? 네. 이 내용도 없는 이 영화는 왜 사랑받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산업적으로 보자면, 몇 번의 그 액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액션 영화들이 있었어요. 기념비적인 영화들. 매트릭스도 그랬고요. 매트릭스로 인해서 홍콩 스타일의 주먹과 빠른 발차기가 난무하는 액션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아이덴티티가 처음 개봉하고 나서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 무기를 주어서 정말 육탄전을 벌이는 액션이 유행을 했어요. 뭐 종이나 펜 같은 것들을 무기로 활용하는 스타일의 액션 영화가 유행을 했고 저는 본 시리즈 하면 자동차 생각나요. 자동차도. 근데 네. 그 자동차가 보통 영화에 나왔던 자동차 경주시는 다 엄청 좋은 차잖아요. 네. 그 엄청 좋은 차가 아닌 차로 도심에서 막 그쵸. 거의 이제 시동이 켜지는 게 용한 차였죠. 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잊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이라는 스파이는 007과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해야 됐기 때문이죠. 슈퍼카를 몰고 턱시도를 입고 비싼 호텔 다니는 007과는 다르게 본은
그냥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제 도피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약간 좀 몸으로 하는 액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이런 영화들이 액션의 어떤 계보를 새로 쓰는 거군요. 이 영화들이 개봉한 뒤에 향후 한 5년 10년 정도의 액션은 다 이제 따라가요? 본 시리즈,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따라갔고요. 실제로 네. 존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존윅도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액션 영화에서는 빌런도 중요하잖아요. 대등한 액션 당연하죠. 실력을 갖춘 두 사람이 맞붙는 그 에너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존윅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한 최강자,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킬 카운트를 동원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액션은 이제 이전까지는 별로 유행하지 않던 류였는데 존윅이 나오면서부터는 뭐 아토믹 블란드라던가 노바디 같은 정말 한 명의 최강자가 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액션 영화가 유행하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그 거대한 안타고니스트가 없는 셈이네요, 존윅에는. 그렇죠. 시리즈 전체. 이 다음에는 이런 게 유행이 된 거군요. 네. 이건 시대적 흐름인가요?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잘 되는 게 하나 나오면 이제 업계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계보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무슨 액션 영화의 계보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요즘 사람들은 네. 그냥 한 명의 그 절대 강자가 다 쓸어버리는 게 좋은가 봐요. 좀 그런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물이 오랫동안 유행한 것도 사실 그런 뭐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안타고니스트가 나오면 그 둘 사이의 텐션이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안타고니스트도 없고 스토리도 모르겠고 그냥 자 숫자 세 시작한다 숫자 세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액션 영화에서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네.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러게요.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재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톰 크루즈 형님의 미션 임파서블은 내용이 정말 빡빡한 영화인데 네. 그거랑은 아예 다른 거구나. 다른 부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존윅 다음 시리즈 곧 개봉한다면서요? 아직 개봉은 조금 남았고요. 네. 이제 5번째 시리즈가 나오냐 마냐. 왜냐면 이제 4편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유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킬러 사회는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키아누 리브스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어떤 그러나 면에서요? 체력적으로. 왜냐면 키아누 리브스가 오래전에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좀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이렇게 그의 몸 움직임 같은 것들이 둔탁해지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이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또 비애. 네. 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이끌어가기에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가 막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작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는 하는 거군요. 네. 그게 올해 발표했죠. 네. 완벽한 자유를 얻은 분이 다음 얘기는 뭐가 되려나요? 이번에는 고양이가 잘못되는 그런 얘기일까요? 무슨 동물 애호가입니까? 존윅 1편의 최고의 명장면 뭐라고 꼽으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편을 또 다시 보시면 아내를 잃고 아내가 선물한 강아지를 잃은 남자의 슬픔이라는 것이 사실 액션 영화에서 쉽게 섞이기 힘든 종류의 감성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우수에 젖은 눈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 관객들을 설득해내거든요. 저 정도 슬프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제 시리즈를 거치면서 존윅의 눈빛과 조금 다른, 조금 더 인간적인 면들이 좀 돋보였던 키아누 리브스의 존윅을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훨씬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1편이 좀 더 인간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는 아직 이제 킬러 사회에서 은퇴를 해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간 시간이 더해 있던 눈이었기 때문에 지금 4편의 존윅과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보시면. 네. 이렇게 이거 뭐 10년 더 된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봐야 뭐가 좀 머리에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미님께서 발레리나 영화 보고 온 1인입니다. 존 윅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3017님이 액션 영화의 계보를 쭉 얘기해 주셔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007, 본 아이덴티티, 존 윅, 이 킬러들 각각의 매력이 전혀 다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렌 와이즈먼 감독의 영화 발레리나 그리고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의 영화 존 윅 1편 두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